이번 시간에는 죽음에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먼저 죽음에 관련된 요인 중에 성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차에 따라서 죽음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몇몇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죽음 및 임종에 대해 보다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죽음에 대한 불안을 더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성장 과정에서 사회화되어 온 의존성과 또 종속성이 죽음과 같은 그런 위기적 사건에 대한 방어 능력을 약화시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물론 사람에 대한 성격과 또 사람에 대한 살아온 배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또는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그런 영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조금 더 죽음에 대하여 또 임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의 딸이나 또 누구의 어머니로서의 의존적으로 살아온 여성이 막상 혼인로 남게 될 때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힘이 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불안이나 또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디고리와 로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경우 타인의 슬픔이나 또 죽은 후 사후 신체에 대한 결과나 또 임종의 고통 등에 보다 더 큰 관심을 두고 남성들은 계획이나 사업이 미결되는 상태에 대해 보다 불안해한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과 남성이 어떠한 그러한 생각하고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보는 관점은 이런 사후 신체에 대한 결과, 임종의 고통 이런 거지만 남성들은 어떠한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이나 계획이나 사업 이런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더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지현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죽음의 불안에 대한 유형별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존재에 대한 정직 그리고 상실의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에는 임종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조지현 학자의 연구에 뭐 전반적인 걸 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남성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여성에 대한 불안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슷한 유사하게 남성의 경우는 존재에 대한 그 상실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죽어가는 그 임종이라고 하는 죽어가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그 진행 과정들인데 이러한 과정이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또 그 불안한 거를 이기기 위해서 또 못 참고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남성은 죽음으로 인하여 어떤 계획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나 목표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과 또 경험의 상실에 여성은 임종 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에 대해 가장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연령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젊은 층에 비해서 젊은 층보다는 오히려 노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생각도 하고 또 오히려 불안이나 공포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노인이 되면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고 어떤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나름대로 어떤 그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고립과 단절과 뭔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마음속에 준비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친구들이나
또 이웃들의 노인들이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아 나도 멀지 않아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 죽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하는 여파가 오랫동안 가죠. 아 나도 언젠가는 저런 죽음을 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죽음 때문에 불안이나 공포를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주 갖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더 낮은 곳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이메이어와 무레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령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낮아진다는 어떤 선형적 관계성을 밝힌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죠. 앞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는 높아진다라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어떤 경험과 또 어떤 연륜 속에서 죽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긴 역사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또 경험했겠습니까? 또 폴 라크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 연구들에 관한 나름대로의 개관을 통해서 볼 때 여성의 죽음 공포 수준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죽음 공포 수준이 남성에 비해서 높다고 주장했는데 다수의 연구가 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 여성들이 죽음의 공포를 더 느끼고 죽음의 공포들을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높은 수치로 나와 있고 남성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남성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 자체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사업이나 자기가 했던 일들 그런 어떠한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런 것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이거를 유지, 관리,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 리시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연구에서 젊은 남성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남성 여성을 떠나서 성인으로 보면요. 젊은 성인의 40%, 그러면 중년 성인의 26%, 그리고 노인의 10% 이렇게 그 성인 40%, 중년이 26%, 노인이 10%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여 젊은이의 죽음의 공포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 대한 좀 정확한 통계를 딱 냈진 않았지만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그 퍼센티지가 훨씬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장 많이 느끼는 팀들이 바로 젊은이들이 갖고 느끼고 그 다음에 성인이 40%, 중년 성인이 26%, 노인이 10%.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또 죽음도 노인이 가장 이 연구에서 보듯이 가장 두려움을 적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89년도에 제시했던 조지언의 연구에서 보면은 청년기, 다시 말하면 13세에서 25세, 성인기 26세에서 29세, 노년기는 60세 이상으로 나누어서 볼 때 노년기가 죽음에 대한 불안 정도가 가장 높게 그 다음에 다음은 성인기, 그 다음에 청년기 순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죽음에 관련된 요인 중에 특별히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육의 수준은 어떠한지 보니까 교육의 수준은 죽음의 어떤 불안정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불안정 이 관계 속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연령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이 죽음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계획을 덜하며 또 죽음에 의해 보다 많은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어때요? 더 그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지언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 수준에 따라 죽음의 불안 정도를 보기 위해서 상위 그룹, 다시 말하면 초대 졸 이상,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그룹, 이것은 고졸 이하로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서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게 아니라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뭐 공부라고 하는 말이 좀 들을 수 있으면 교육을 많이 받고 교육의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해서 어때요? 이렇게 불안한 감들이 더 적고 학력이 점점 낮을수록 죽음에 대한 불안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교적인 부분과 사후 내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죽음의 태도 간의 관계는 죽음이라고 하는 종교가 죽음의 태도, 여러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죽음의 태도 간의 관계는 학자들마다 가지고 있는 종교에 따라 상이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도 생이 계속된다고 하는 영원 불멸의 내세에 대한 믿음은 죽음의 공포나 불안에 대한 주요한 대체 기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그 다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죽음이나 또 죽음의 공포나 불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죠. 즉 특별한 종교적 관점보다는 어떻게 진실되고 순수하게 믿느냐의 믿음 체계가 죽음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공포감을 완화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죽음에 대한 불안의 정도는 종교에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느냐와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종교적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은 죽음의 불안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교와 죽음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서 바로 종교의 믿음은 오히려 죽음에 대한 오히려 그 반대로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고 다음의 세상에서 다시 자기 삶을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수입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면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경제력의 상실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전에는 나름대로 어떤 경제력인 것이 충분히 또 생활할 만큼 제가 수입이 만들어내고 또 그만큼의 어떤 수입을 창출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일을 놓게 되고 그 집위를 떠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의학이 발전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다 된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현대에서 수입과 죽음에 의한 태도에서는 불안도와 밀접한 관계가 또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김태연 학자 외의 연구에서 볼 때는 상류층 노인은 죽음의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류층의 노인일수록 죽음의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때는 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러한 또 차이가 있구나. 뭐 성별도 문제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 수입,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는 다르게 있지만 수입은 곧 다시 말하면 죽음의 태도가 상류층일수록 그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류층일수록 볼까요? 죽음의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것. 왜 그럴까요? 여기 여러분들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보면 좋은 철학적인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의 수준 한번 체크해 볼까요? 건강하다는 것이 아프지 않다라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건강은 생활 만족도나 우울증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건강의 수준은 노인의 죽음에 대한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바로 건강한 노인은 생활에서 지장이 없게 될 것이고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노인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건강 수준은 노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서혜경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죽음과 건강의 연구 결과 바로 개인의 건강이 객관적이거나 또 주관적으로 죽음의 불안과는 관련이 있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노인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죽음에 대한 불안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죽음에 대비한 건강 관리가 곧 죽음을 대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한번 죽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이 있는 분들은 개별적인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